안녕하세요, 추연입니다. 오늘은 닭구 모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약간 엉망진창인 닭구 모음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이번엔 정말 제대로 닭구 모음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아예 컨셉까지 정해가지고 왔어요. 무슨 컨셉이냐면 요거랑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죠? 스티커북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티커북들을 가지고 닭구를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4개는 한국 작가님 거이고요. 여기 뭉텅이는 제가 타오바오 하울에서 보여드렸죠. 중국 작가님 제품입니다. 요 책마다 하나씩 닭구를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한 영상에 모든 걸 다 써보기는 힘들 것 같고 한국 작가님 거는 다 하나씩 써볼 거고 중국 작가님 거는 아마 2개에서 3개 정도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 6일치 정도를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4개고 여기서 적어도 2개 정도는 해볼 생각이니까. 그래도 언제나 목표는 7일째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타오바오 제품들은 제가 하울로 따로 영상을 찍었으니까 얘네는 잠시 빼고 이 한국 작가님들 거를 잠깐 소개를 빠르게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몇 개는 좀 썼고 몇 개는 새 거인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장 한 장 다 보여드리기에는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얘네들 하울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대충 빠르게 소개드리고 바로 닫고 할게요. 따지면은 제가 가진 스티커북들 중에서 가장 정체성이 애매한 아이긴 한데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인물 스티커인데 얘는 인물이긴 한데 따지면 약간 캐릭터 쪽에 조금 더 들어가는 브랜드 제품이어가지고 쪼람지 스티커북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스티커북이죠. 근데 어쨌든 쪼람지 자체도 캐릭터가 이런 식으로 사람 캐릭터가 좀 위주로 들어가 있는 스티커북이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어요. 애초에 컨셉이 그냥 스티커북 활용하는 컨셉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중에 하나도 써볼 거고 이제 이게 연도문구랑 이제 일러스트 작가님들이랑 콜라보해서 나온 스티커북 중에 첫 번째 거 도미월드 작가님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쓴 페이지는 이영지 북으로 조금 쓰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저게 바로 보여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미월드 작가님 그림이 들어가 있는 친구고요.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문구랑 이제 콜라보 하신 건데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펌펌 작가님이랑 쭈쭈의 작가님. 그래서 아이돌 컨셉으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남녀가 좀 섞여 있습니다. 도미월드 작가님 건 다 여자 캐릭터거든요. 이러고 아까 쭈쭈의 작가님이랑 펌펌 작가님께 나왔을 때 같이 나왔던 어글리 큐트 작가님 거 여기는 다 약간 좀 파스텔 느낌의 소녀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캐릭터도 다 소녀 캐릭터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빠르게 보여드렸으니까 그럼 닭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미월드 작가님 걸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그 중에 쪼란지 작가님이랑 도미월드 작가님 스티커북을 조금 써봤다고 써본 걸 시작을 해야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로 들고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걸로 닭구 할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온 이 친구로 닭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앞으로도 그냥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뽑을까봐요. 이게 근데 재질이 완전 무광 재질이 아니라 중간중간 빛반사가 한 번씩 생기네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지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어버블 크러쉬 속지고요. 둘이 붙여주고 올게요. 이게 따지고 보면 스티커북 사용 모음 영상인데 다르게 보면 인물 스티커 닦고 모음 영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인물 닦고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 최대한 쓸데없는 부분은 커트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스티커북을 이런 식으로 이영지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뜯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화면이 너무 번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스티커북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스티커 뜯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의 이 사각 버전을 찾아봅시다. 뒤에 모음이 있거든요. 요거네. 얘는 원형이네요. 그럼 이것도 활용을 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구상을 해봅시다. 이 큰 인물 친구가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붙여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맞아. 재질이 얇아가지고 잘 찢어져요.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이 분홍색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중간에 적당히 붙여주도록 할게요. 약간은 튀어나가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손으로 밀착시키는 소리가 굉장히 듣기 별로네요. 이렇게 놓으면 제 시야의 빛반사가 장난 아니어서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영상을 위해서 제 시력을 모조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러브미모 작가님 거 챙겨왔어요. 요런 닦고 할 때 이 모조지가 정말 잘 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막막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같이 있으면 좋을 테니까 여기는 큰 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친구들이 관건인데 여기 붙이면은 구멍이 뚫리고 여기 붙이고 이게 뜯는 모습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찍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죠? 요거는 선물 받은 거라서 출처를 몰라요. 이것도 근데 무토지 재질이긴 합니다. 근데 나름의 데코 스티커라 강조 효과처럼 느낌을 줄 때 쓰기 좋더라고요. 이거 자르는 김에 이 위에도 다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틈 남은 것도 똑같은 위치도 활용을 해주고 이게 주변에 이렇게 폭탄 터지는 것 같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오려가지고 사용을 해볼까봐요. 나머지는 같이 사용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칼로 일단 크게 도려내준 다음에 뜯어요. 얘는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니까 잠깐 놓고 이걸 이제 가위로 올려줍니다. 완전 테두리 없이 자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뿌리를 살짝 남겨가지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른 거를 저 스티커북에 있었던 위치랑 똑같은 곳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에 아주 잘 채워야 돼요. 이만하면 감쪽 같죠? 이 폭탄 터지는 효과가 생각보다 마음에 드네요. 좀 더 활용을 해줄 만한 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줄까요? 굉장히 힘들게 떼고 왔고요. 여기 부분이 조금 산산조각이 나서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일단 어떻게든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줬고 얘는 여기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 열쇠 이게 키링이겠죠? 신중하게 붙여주고 여기 부분이 찢어진 게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데코 스티커로 가려줍시다. 같은 사이즈 말고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이렇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문구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붙이면 너무 이 친구한테 모든 게 몰린 느낌이지 않나요? 복잡해 보여서 여기 공간이 너무 애매하다. 요렇게 그러면 요거를 잠깐 떼가지고 이렇게 바꿔줍시다. 요거 제가 알기로는 서리꽃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요 마테를 조금 활용을 해줄게요. 역시 마테를 아예 안 쓰면은 너무 허전해 보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찢어서 이런 식으로 해줬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붙일까요? 저는 통일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신 여기는 한 요 정도. 처음에 조금 막막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풍선도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고 하트 데코가 많거든요. 이 우유는 붙여주기에는 좀 긁는 것 같고 이 나머지 하트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여기 조금 남겨놓은 것 중에서 쓸만한 게 있는지 볼까요? 작은 이영지북처럼 쓰고 있던 것도 찾아봤는데 여기서 요거 단팥 작가님 키스컷이거든요? 쟤를 조금 활용을 해보려고요. 어쨌든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의 스티커잖아요. 장난꾸러기 그런. 그래서 이런 물감 폭죽 같은 스티커가 정확히 키스컷이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분홍색으로 막 통일한 게 아닌데도 폭죽 느낌이 꽤 잘 어울리죠? 요렇게랑 여기 앞부분에 요거는 모히또이 작가님 키스컷이거든요? 저것도 조금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잘 쓰는 타입의 키스컷이 절대 아닌데 인물 닦고는 분홍색을 조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만만한 컬러라서 그런가? 그래서 인물 닦고 할 때 잘 써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매한 건데 지금 이렇게 잘 써주네요. 지금 이영지북에 붙어있었던 애들로는 이 정도 꾸며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아까 써주기로 했던 요 하트들 하트를 쓰려다가 갑자기 딴 길로 샜네요. 더 붙여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가 하트가 예쁜 하트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하트 도형의 정석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가고 데코로 요 모히또이 키스컷이나 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양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이게 모히또이 작가님 키스컷이 인물 닦고에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은근 많아요.
요거 리노 프렌즈 작가님 키스컷인데 이것도 꽤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에는 굳이 데코 스티커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키스컷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얘는 전에 쓰고 남은 위니빌리지 스티커인데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 딱 맞는 데코 스티커를 주변에서 바로 찾아가지고 다꾸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테두리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다 뜯어줍니다. 그럼 이제 요 페이지도 나름의 이영지북처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쌓아놓은 스티커북 모아놓은 이영지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영지북인데 지금 제가 쓰는 러브미모어 작가님 이영지북이 없을 때 쓰던 것들이랑 키스컷도 간간히 붙어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제목은 사실 이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 날짜만 적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날짜를 붙이기 전에 이런 인물 닫고 할 때 이런 주접 스티커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트박스 거예요. 아트박스도 다이소만큼은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죠. 일반 스티커 하나 가격에 2장 들어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날짜는 요거 럽 작가님 걸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디다 붙일까요? 큰 게 있었어도 붙일 자리가 마땅하진 않았겠네요. 너무 옹졸한 곳에 붙였나? 하여튼 전부 정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글씨도 쓰고 다이어리에 꽂아서까지 왔습니다. 최대한 쓸모없는 부분은 아예 초장부터 잘라내야 편집할 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에 키스컷을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여기에 있던 키스컷들도 좀 털어버릴게요. 조금 더 풍족해 보이죠? 다이어리는 어버블 크러쉬 제품입니다. 이게 핑크 다꾸라서 링이 핑크색인 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줬어요. 그럼 첫 번째 다꾸는 여기까지고 두 번째 다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꾸는 이 타오바오 책들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해볼게요. 코카콜라로 정해보도록 할까요? 요 친구가 걸렸습니다. 약간 한국 스티커 작가님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걸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간중간 섞어서 하는 게 보는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골랐어요. 여기서도 아까 중간쯤을 골랐으니까 여기 끝자락 쪽에서 여기 이번에는 분홍, 초록, 보라네요. 쉽지 않은걸? 조합이? 근데 이게 보시면 타오바오 하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같은 캐릭터 스티커로 2장씩이 하나란 말이에요. 얘도 보시면 요렇게가 하나거든요. 2개 쓰기.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으니까 여기 앞장까지 활용해서 이렇게 2장으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로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레로카 속지고요. 이거는 아이오 스튜디오 작가님 속지입니다. 뒷면 붙여주고 왔고 제가 타운바오 스티커로 다꾸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일단은 뭔가 이것저것 많이 챙겨왔거든요. 만일하게 그냥 이거 통째로 들고 오긴 한데 같이 하울했을 때 같은 브랜드의 그 조각 스티커 제품이거든요. 근데 요 보라색에 똑같은 캐릭터가 있어서 요 캐릭터가 들어간 스티커들 데코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 들고 왔고 그럼 메인으로 분홍색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분홍색 팩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데코로 요 타오바오 애들 활용해서 써줄 거예요. 약간 타오바오 전 제품 활용하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네요. 요것도 스티커북 이영지북으로 좀 재활용해서 써줄까 고민을 해봤는데 사이즈가 딱 컴팩트하니 괜찮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앞면이 투명지랑 자꾸 달라붙는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불량 그런 게 있는 제품이라 얘는 그냥 뜯어 쓰고 이런 불량이 없는 제품은 이영지북으로 카쿠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걔는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어쨌든 얘는 이영지북으로 활용을 안 할 거니까 과감하게 뜯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쓰기 훨씬 편하니까. 그러면 먼저 이 팩에서 이 스티커랑 관련된 데코 스티커들을 먼저 다 찾아볼게요. 이렇게 조금 마구잡이로 다 주워왔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그림이랑 여기랑 겹치는 것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인물 다꾸는 언제 해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냈다 가운데쯤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도미월드 작가님 걸로 다꾸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똑같이 도미월드 스티커북도 재질이 좀 얇거든요. 이것도 얇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걔는 이렇게 붙였을 때 접착력이 그렇게 진하지 않았는데 얘는 접착력이 상당하네요. 이거 함부로 붙였다가 찢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분홍색 팩에서 요거 종이 하나 골라왔습니다. 얘 뒤에 이렇게 깔아줄 생각인데 괜찮겠죠? 일단은 그 부분을 찢어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나름 이제 뒤에 있는 속지가 디자인이 있는 속지니까 이게 흰 종이긴 해도 찢어진 티가 잘 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잘 뗄 수 있을까요? 제가? 안 찢어먹고? 와, 이게 접착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애초에 한국 제품 스티커북들도 접착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얘는 왜 접착력이 좋고 난리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냅다 붙이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 사각을 주변에 하나 이렇게 싹 붙이면은 훨씬 안정감이 있다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엽서랑 폴라도 있거든요. 둘 중 하나는 타공해서 옆에 끼워주면은 귀여울 것 같은데 폴라로이드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적당해 보이죠? 엽서는 좀 크니까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없는데요? 마테라도 뭔가 할까요? 요거 서리꽃 제품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위로 오려서 쓰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줬고 이쪽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사각이 제일 크니까 얘를 냈다 여기 붙여놓기는 합시다. 사실 이거 남은 조각도 사용을 해주면 참 좋은데 모르겠다. 이게 타워 제품 치고는 활선도 되게 정교하게 나있거든요. 너무 인물 옆에 인물인가? 얘는 여기? 모르겠어요. 하여튼 보시면 주변 테두리도 막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저는 두꺼우면 가위로 잘라줄 걸 좀 생각을 했는데 굳이 잘라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얘네는 조금 두껍긴 하네요. 그렇다고 가위로 오려서 써주기는 너무 귀찮은데 어차피 밑에 배경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니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붙일 때는 가위로 오려줄게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좀 삐뚤삐뚤하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죠? 얘도 이게 스티커 북이 퀄리티가 훨씬 좋네요. 진짜 요 시리즈 라인들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스티커 북을 뭐 꼭까지는 아니긴 한데 세 가지 중에서 스티커 북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나름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요거는 아마 코튼월드 작가님 걸 거예요. 그 지훈 작가님이랑 위니빌리지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셨던 이렇게 마테를 붙여주고 살짝 미쓰려나?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자꾸 뭘 찾게 되는 느낌? 이것도 서리꽃 마테인데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그 커팅 매트 역할을 하게끔 뒤에다가 놔줬습니다. 근데 스티커를 굉장히 조심히 다뤄주면은 안 찢어지고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막 마냥 엄청 얇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짠! 다 써줬습니다.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한판 다꾸를 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런 거 이렇게 뒤에 뭐라고 해야 되죠? 배경지? 근데 이걸 제거를 해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약간 나름 로망이었달까? 뭔가 이 친구 주변에 뭐가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이거를 여기에다 붙일 순 없으니까 왜 자꾸 마테에 손이 갈까요? 보통 이렇게 막힐 때 데코 스티커에는 손이 많이 갔는데 마테에 이렇게 손이 가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간 좀 스티커 얘기, 다꾸 얘기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저도 사담이란 걸 한번 해보자면 사실 자신이 있진 않아요. 사담을 잘 할 자신이. 맨날 말하다 까먹고 말하다 딴말하고 이래가지고 사담이 그렇게 자신 있진 않지만 별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방 위치를 바꿨어요. 이제 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이제 제가 안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거실에서
이제 주무시게 되거든요. 거실에도 침대가 있어요. 거실에서 이제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주무십니다. 약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불효자가 된 느낌인데 제가 많이 권유를 했어요. 제가 어쨌든 매트리스는 어디에도 있는 거니까 제가 거실에서 자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출근 시간대가 좀 이른 편이거든요. 여기 구멍이 있을 거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붙여주겠습니다. 하여튼 부모님이 되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출근 준비하고 밥 드시고 하느라 거실을 엄청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고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다고 오히려 거슬려서 그래서 저보고 안방에서 네가 자라 해가지고 제가 안방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근데 제 다꾸팀들은 제 방에 있어요. 근데 제 방은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이었기 때문에 찜통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자고 뭘 하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다꾸 용품들은 전부 거기 있으니까 다꾸를 하려면 제 방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차마 다꾸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항상 이제 다꾸 할 거 챙기면은 바로 이제 도망 나와서 안방으로 도망쳐와가지고 다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안방에서 테이블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요 곰돌이 테이블 매트 깐 시점부터는 제 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게 따로 책상 같은 게 없어가지고 테이블을 깔고서 하는 건데 이 테이블이 저희 밥 먹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닦고 한다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저희 가족이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빠르게 찍고 빠르게 다시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시간대가 이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닦고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닦고 하는 시간대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매번 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다시 저녁에 촬영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또 그때 가서 적응 안 된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뭔가 이 라디오가 약간 좀 너무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음표 마테라도 좀 깔아줄까요? 노래에 나오는 느낌으로 대신 조금만 잘라가지고 이러면 너무 살짝 여기 끝에 말고 왜냐면 끝에만 이렇게 너무 붙어져 있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이소 주접 스티커입니다. 주접 스티커는 다이소께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뭔가 다이소에 덕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 폴라를 이렇게 뚫어서 놔줄 생각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친구가 여기 가려졌을 때 여기를 뭔가 꾸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이거랑 똑같은 스티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넘기면은 이 친구가 사라지니까 여기에다가도 이 친구를 이렇게 붙여줄까요? 이거 언제 써주겠어요? 좀 막 이것저것 겹쳐가지고 화려하게 꾸며줍시다. 알랑말랑 때 타공 한번 해봤다고 타공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약간 타공할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근데 뭐 그래봤자 알랑말랑 이후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요. 마테도 조금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 마테 통일감 줄 수 있도록 포토월드 작가님 거 이렇게 해주려는데 스티커를 찢어 먹었어요. 근데 얘는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킵 고잉 하겠습니다. 조금 더 써가지고 여기도 한번 채워줄게요. 왜냐면 너무 한 곳에 치우쳐져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요. 이것도 여기 밑으로 넘기고 싶은데 얘는 진짜 찢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칼로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 카드도 열심히 꾸몄고 여기 앞에도 조금은 꾸며줄까요? 이 속지의 별 사탕 부분을 다 가려가지고 좀 아쉬워서 지금 별 사탕 마테가 또 눈에 보였네요. 진짜 요 마테 선물 받은 건데 인물 닦고 할 때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는 타공 들어갈 부위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말고는 여기는 따로 글 써줄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기 글 쓰고 싶진 않아서 여기만 조금 글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지금 글을 논할 게 아니잖아.
알수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알수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러발파베 작가님 거 가져왔습니다. 이 뽀송한 블러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제목은 타오바오라고 적고 싶은데 TAOBAO가 맞겠죠? 지금 휴대폰을 영상 촬영하는 데 쓰고 있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TAOBAO라고 적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2를 엄청 썼는데 이번에도 2를 써야 돼요. 날짜를 여기? 딱 애매했죠? 위치가. 그럼 이제 타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짠! 이런 식으로 글까지 다 써서 다이어리에 꽂아서 갖고 왔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타오바오 제품으로 처음 한 닭꼬치고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태그를 넘기면 이런 느낌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스티커로 이렇게 뒤에를 해준 건데 이게 완벽하게 가려지니까 꽤 괜찮죠? 느낌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닭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닭구까지 다 해봤고 이번엔 세 번째 닭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뿌띠 솜사탕 연구실의 어글리큐트 작가님 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다 인물 스티커 닭구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지루하지 않게끔 같은 인물이어도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제품들로 순서를 짜고 싶었거든요. 앞에 쓴 타오바오 제품이 좀 테두리가 검정색으로 진한 제품이었어가지고 요 어글리쿠트 작가님 거는 색깔도 파스텔이고 테두리가 진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얘도 아무데나 펼쳐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요거는 여기 소녀 라인에 있는 신데렐라 스티커라고 합니다. 요게 이 제품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눠져 있고 뒤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알기 쉽네요. 얘도 이영지북으로 재활용해줄 거기 때문에 뜯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책인 상태로 써줄 거고요. 얘랑 같이 쓸 데코 스티커가 있을까요? 요 화장품이나 이 뒷모습은 이거 하나로는 닭고를 못 해주잖아요. 이렇게 큰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랑 같은 소녀 라인에 있는 요 뒷모습이나 이 화장품을 데코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뒷모습은 약간 힙한 느낌이라 이런 핀들 위주로 쓸 것 같고 이 화장품이 잘 쓰일 것 같네요. 뭔가 드레스업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이제 속지를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대신에 요 킴보르 다이어리를 들고 왔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인물 닦고 모음인데 다이어리도 60으로 계속 통일해서 하면은 다양한 무언가를 조금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좀 다이어리를 바꿔봤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기다가만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뭐 이거는 양면 닦고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양면이 꽉 차 있는 게 어쨌든 보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요렇게 의도치 않게 둘 다 범인의 닦고 옆이긴 한데 여기 옆을 그냥 채워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려는 게 파스텔한 느낌이 강하니까 이게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여기가 살짝 걸리잖아요. 이 옆부분 닦고도. 그래서 통일감을 위해서 여기 앞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냥 여기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날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닦고를 하기 때문에 이 다이어리를 여러 개 쓰는 사람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하여튼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냥 랜덤으로 꼽았던 그 신데렐라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써서 닦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어글리큐트 작가님 거는 인물 사이즈는 조그맣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변에 데코들도 있기 때문에 이 킴보르 단면 하나는 채우고도 남지 않을까. 어쨌든 마트를 붙였고요.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이제 마트 대신 써도 괜찮을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티커 붙이기 전에 이거 저번에 썼던 거랑 라이언 펜시 작가님 떡메모지거든요. 두 개를 조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한번 자르고 올게요. 요렇게 자르고 왔습니다. 여기 부분이 색감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잘랐고 얘를 인물 스티커가 이게 그래도 양면에 조화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도 여기에 크게 붙였으니까 얘는 이쪽에 붙이면 괜찮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 끝부분을 그냥 아예 맞추죠. 왜냐면 나중에 이 똥메모지가 속지 겸용으로 나온 거라 좀 두꺼운 재질이어가지고 여기 단차 부분에 글씨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끝부분에 아예 맞춰서 붙여줬고요. 대충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에 마테 경계 라인에 맞춰가지고 붙여줄게요.
여기 부분이 글씨 쓰는 게 더 애매하니까. 여기도 뭔가 채울 것 같긴 해요. 이게 냈다 떡매를 붙이고 시작한 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조화가 괜찮죠? 여기서 요거 붙이면은 좀 양심이 없을 것 같고 신데렐라 컨셉에 맞게 요 유리우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 텐션이나 이런 게 조금 속지 가져오겠다고 하기 전과 좀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속지 가져오겠다라고 해놓고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영상을 끊고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난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텐션이 조금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좀 잘못 칼질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떡국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떡국을 끓여서 먹었는데 너무 먹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먹다가 혀를 데웠어요. 근데 이 영상을 안 찍을 수도 없고 왜냐면 저는 일주일에 이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적인 사람이니까 얘는 금방 찍고 편집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번 거는 너무 오래 걸렸던 전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따지면은 부상 투혼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혀 데웠을 때 아픈 거 아시죠?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자꾸 침이 나와요. 이걸 식히려고 침이 나오는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꾸 입안에 침이 고여가지고 말하기가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자동적으로 텐션이 낮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자 느낌이 돼버렸는데요? 붙이고 싶은 위치가 다 일자가 되는 위치다 보니까 그냥 붙일게요. 알소스도 지금 좀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흰색 라베지를 찾으러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번에 이어서 요 럽 알파벳 거를 써주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얘 테두리도 보라색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드레스업이라고 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서 붙인다 하면은 한 요쯤에 붙일 것 같으니까 잘 맞겠죠? 저 진짜 이 배경지 부분 도미월드 때도 그렇고 엄청 잘 사용하지 않나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사용하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까지 활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도 뭐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네요. 근데 나중에 그 흰색 젤펜으로 약간 느낌표 표시나 그런 거 넣어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등장하는 주접 스티커. 얘는 쇼킹로즈 핑크 거고요. 나름 주접 스티커도 다양한 동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브 크레센트 작가님 거 키스컷이거든요. 요런 사각 키스컷을 인물 닦고 할 때 써주면은 예쁘더라고요. 마침 또 딱 어울리는 디자인의 거를 구매를 해서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닦고랑 은박은 거의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같은 러브 크레센트 작가님 건데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하나 피스가 꽤 크고 넓거든요. 지금 컨셉이랑 어울리는 건 이 리본이긴 한데 색감이 조금 진해가지고 딸기로 여기 밑에 글씨 쓰기 힘든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퐁퐁이 작가님 마트인데 여기 옆부분 살짝 빈 게 거슬리니까 이렇게 채워줄게요. 이러면 다꾸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28일 정말 2만 엄청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분홍색 다꾸로 위주로 한 것 같네요. 이게 랜덤으로 뽑은 거라 의도한 거는 아니긴 하지만 다음 다꾸는 조금 색감도 잘 보고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꾸를 이렇게 해줬고 글씨를 좀 써보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글씨도 쓰고 키스컷까지 붙여서 왔어요. 여기 위에 붙여준 키스컷은 평화조각 작가님 키스컷입니다. 확실히 킴보르가 호보니치랑 약간 조금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근데 요즘 호보니치가 인기가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엄청 빠르게 끝났는데 시간에 비해서 완성된 퀄리티가 정말 괜찮은 느낌? 하여튼 어글리큐트 작가님 스티커로 다꾸는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요. 그러면 저는 네 번째 다꾸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꾸는
요 쪼란지 작가님 스티커북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분홍색 다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랜덤으로 안 뽑고 직접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노란색 같이 보라색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진한 색감도 또 갈색은 정말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갈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민트? 지금 이렇게 바나나랑 민트랑 초코 이 3개 중에서 고민인데 이게 아무래도 인물이 어쨌든 컨셉이잖아요. 쪼란지 작가님께 인물이라기에는 캐릭터에 조금 가깝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캐릭터라기에는 이런 인물 캐릭터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 인물 느낌을 잘 따르기 위해서 이 바나나 스티커에 따지면 이게 레몬 스티커인 것 같은데 여기 거를 같이 활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노란색이니까. 뒷면에 이야기도 같이 써있거든요. 바나나는 엘의 머리색과 꼭 닮은 바나나 디저트예요. 무지개빛 스프링클로 색감을 살려 데코한 바나나 컵케이크와 마카롱 크레페를 준비했어요. 라고 되어 있고 이거 레몬으로 추정되는 애는 레몬 맞네요. 이번에는 레몬 리사예요. 레몬 셔벗, 레몬 머랭파이, 레몬 마들렌. 상큼한 레몬 디저트 덕분에 눈도 즐거워져요. 라고 적혀있네요. 이런 이야기를 보는 게 하나의 재미인 것 같아요. 쪼란지 작가님 것. 이 쪼란지 작가님 것도 제가 이영지북으로 쓸 생각이라 뜯지 않고 사용을 할 건데 뒤에 이런 데코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 활용을 해서 다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단점이 쭉쭉 안 펴져요. 이 180도로 펴질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는 요거 썸미 작가님 블랭크북을 쓸 생각인데 여기 마침 딱 노란색 손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를 활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테를 골라오도록 할게요. 마테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지움 작가님 마테고 요거는 라라하우스 마테로 알고 있어요. 둘이 색감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움 작가님 마테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 때 젤리크루에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소프빌리지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셨을 때 개인 마테도 내셨어가지고 이게 그 개인 마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기 뭔가 좀 더러운 게 묻었네요. 그냥 적당히 더러우면은 무시하고 그냥 썼는데 쟤는 좀 많이 더럽네요. 잘라주고 쓰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봄에 샀던 마테로 기억을 하는데 요 마테 시리즈를 올해 정말 가장 많이 쓴 마테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요 디자인의 퀼트로 다른 색깔도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딱 봄 때 나오고 나서 요 디자인의 퀼트가 더 이상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다 붙이고 보니까 딱 이 뒷면이 제가 말했던 그 지움 작가님이랑 소프 작가님이 봄에 콜라보 하셨던 스티커 팩으로 한 다꾸더라고요. 이때 나왔던 마테입니다. 그때 여기 다꾸를 하다가 이 부분을 이 집게로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가려주면서 다꾸를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냥 이 상태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영지 북처럼 쓰기에는 그 연두문구랑 콜라보해서 나왔던 그 스티커북들처럼 짝짝 펼쳐지는 180도 제본이 아니라서 이영지북으로 쓰기도 불편할 것 같고 지금 다꾸하기에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얘는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떡제본이겠죠? 안 뜯겨지려나? 잘 안 뜯겨지거든요? 칼로 흠집을 내서 잘라야겠어요. 종이가 다 잘라지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거 잘못 칼질내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힘을 팍팍 못 주겠어. 하나 겨우 뜯었고요. 이것도 뜯어야 되는데 벌써 조금 힘이 드네요. 데코 친구들은 그냥 제가 펼쳐가지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뜯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붙여줄 건데 여기 L 친구의 얼굴에 점이 있더라고요. 이 쪼랑지 작가님 스티커북 자체가 칼선이 좀 예쁘게 들어간 스티커북은 아니어가지고 좀 생각을 잘 하면서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바나나 친구들이 좀 큰 피스가 많으니까 이 친구들로 일단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거랑 이 토끼를 같이 좀 이렇게 겹쳐서 이 칼선이 삐뚤 게 겹쳐서 붙이면 잘 보이긴 해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아까 말했던 그 뚫린 자국도 가릴 겸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L이
여기에 이제 바나나를 들고 가는 거죠. 이런 닭구에 모조지도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건 민들레 상점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이게 반이 대부분 잘리니까 뒤로 넘기기보다는 이렇게 붙이고 칼로 반을 잘라줄게요. 넘기기에는 이만큼이나 남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른 부분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요쯤에 살짝 겹쳐가지고 재활용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약간 스티커가 접착력이 약하지도 않고 막 엄청 강하지도 않아서 수정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벌써 좀 막막하죠? 뭘 많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 좀 막막해져 버렸습니다. 요거랑 이 친구는 리사겠죠? 갈색 머리는 리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겹쳐가지고 붙여줄게요. 사실 마음은 여기 붙이고 싶은데 지금 노서리만 너무 채워져가지고 한 요쯤? 해서 요 바나나 이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딱 발라주면은 괜찮겠죠? 토끼보다는 앞에, L보다는 뒤에. 그러면은 토끼가 지금 많이 가려져 버렸으니까 살짝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체리도 앞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면 체리에 이 칼선 밀림이 너무 잘 보여서 살짝 다듬어 줄게요. 이게 괜찮죠? 이 바나나에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다 써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저의 근황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해보자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쉬는 동안에도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 하나가 일러스트 페어도 엄청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매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울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었던 게 올인하다이기도 했고요. 일러스트 페어도 참 많이 다녔는데 유튜브를 다시 촬영하기 시작하면서도 다녔죠, 페어를. 근데 그러면은 왜 걔네는 다시 영상을 찍지 않았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하울 영상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잘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찍는데도 하울 영상이 제일 어려워요. 그냥 하울 하는 부분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뭔가를 소개하고 보여드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울 영상을 예전에는 촬영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편집도 했었는데 너무 핑크핑크다. 그 하울 영상의 편집을 하는 동안 제가 기본적으로 편집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에 매진을 하는 동안 이 닭구 영상이 약간 뒷전이 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닭구 영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 닭구 영상에는 나름의 하울도 다 가미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또 그것도 하울 영상은 그 행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여운? 여운 그런 게 다 가시기 전에 또 다 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다시 닭구 영상이 뒷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이 닭구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찍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 닭구 영상에는 하울도 늘 어느 정도 낑겨 있고 조금 안정되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하울만 있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다시 마음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좋아하고 또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최근에 이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기점으로 최근에 열렸던 게 오 일러스트 페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과감하게 그냥 아예 촬영도 안 했습니다. 걔네도 근데 언젠간 보여드릴 날이 있지 않겠어요? 인물 닦고 지금처럼 닦고 모음집 촬영을 한다던가 올인하다 컨텐츠도 그런 마음에서 만든 거였으니까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다 보면은 보여드릴 날이 오겠죠. 그리고 저는 확실히 닦고를 하면서 다른 사담 얘기는 정말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사실 방금 깨달은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왜 페어 다녀온 후에 하울 영상을 지금 안 찍냐, 이거는 저의 근황과 큰 관련이 없지 않았나요? 근황 얘기를 한다면서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 뭔가 닦고는 다 한 것 같고 알주스랑 키스컷으로 조금 더 이 공간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져오기 전에 이거는 다 써줬으니까 드디어 저도 이런 걸 해보네요. 키스컷은 요거 포크포크 스튜디오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입에 좀 달라붙어. 이거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같이 있는 버전이어가지고 요거를 써줄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짜투리로 잘라놓은 요건 빨강색, 주황색, 노랑 색깔 있던 거에서 잘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얘네를 먼저 좀 다 털어버리고 저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딱 생각이 났어요. 키스컷을 뭘 쓰지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뭔가 포크포크 거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바로 들고 온 건데 꽤 괜찮은 것 같죠? 얘도 사이즈가 좀 다양하고 화지 재질이어가지고 딱 배경에 알맞게 잘 스며들거든요. 쓰니 요거를 써줄 건데 초록색은 조금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만 쓰고 요 노란색 부분을 위주로 써줄게요. 큰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 공간이 딱 애매했잖아요. 글 적기도 뭐 하기도. 그래서 여기다 딱 붙이고 이걸로 이제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최대한 글 쓸 공간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란색이 그냥 노랑이 아니라 약간 연두빛이 도는? 어떤 건 좀 형광 노랑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노란색이네요. 초록색은 아주 조그만한 걸로 요 L이 마침 딱 초록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하나 하나 딱 붙이고 요런 글쓰기 힘든 곳에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많이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지금 꽃만 많아진 느낌이라 얘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제리 작가님 거 기억상으로는 할로윈 버블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버블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이게 살짝 빨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가릴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이렇게 써주면 좀 감쪽 같죠? 물론 피할 수 없는 순간도 오긴 하겠지만 또 최대한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빨리 왔는데요? 사실 지금 며칠의 일기를 써줘야 될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글쓰기 싫어가지고 일단 마구잡이로 붙이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솔직히 말해서 저 닦고 할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즐겁고? 제가 다태기를 겪을 때는 닦고 하는 건 마저 귀찮았었는데 요즘 닦고 하는 거는 재밌어요. 즐겁고. 근데 글 쓰는 게 요즘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글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써줄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3일의 일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딱 이름이 초코바나나거든요? 근데 여기 초코바나나 딱 하나 있는데 요거 보고 요 소스가 생각이 나서 쟤를 들고 온 겁니다. 근데 리사가 딱 이렇게 노란색 옷 입고 2명이나 있으니까 L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어쨌든 닦고는 이렇게 다 해줬고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까지 전부 다 썼는데 저 이번에는 좀 글씨 나름 괜찮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간격이 뭐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스타일 핏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씨 잘 써지고 색깔도 다양하게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엄청 얇잖아요. 근데 주수업이 이것보다 더 두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쓰는 게 0.3인가 4니까? 근데 주수업을 쓸 때는 요 썸비 이 가로 줄칸 안에
두 줄을 쓸 수 있었는데 이 스타일빗이 훨씬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 칸 안에 두 줄을 넣기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약간 주변이 화려한 거에 비해서 글씨 있는 부분이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키스컷을 찾아서 좀 붙여주고 구멍 뚫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리에 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위에는 쿠킹쿠키 작가님 키스컷으로 꾸며줬어요. 그냥 꽃천지인 김에 꽃 키스컷으로 꾸며줬습니다. 근데 이걸 꽂으면서 이 위에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그 처음 1년이 다 담긴 저의 모음 영상에 들어갔던 다꾸인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 뒤에 여기 오니까 조금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지금 요 앞에 했던 이 지음 다꾸를 제가 지금 표지처럼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 바로 뒤에다가 얘를 다꾸를 했으니 이렇게 겹친 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다꾸가 아예 안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자꾸 보여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쪼람지 스티커북으로 한 다꾸도 꽤나 괜찮게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이번 4번째 다꾸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저는 그럼 5번째 다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다꾸는 좀 고민을 했는데 캐릭터 다꾸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브랜드 작가님 스티커북이었잖아요. 그래서 타오바오로 골랐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북들 중에서 이 친구는 이미 다꾸에 한번 썼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똑같은 이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어쨌든 한번 써봤던 브랜드 거니까 제외하고 이렇게 중에서 골라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두 개 이렇게 겹치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못 써본 브랜드들 거로도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워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네가 너무 기준에 띄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코카콜라로 해볼게요. 이 친구가 걸렸거든요. 이걸로 다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체 브랜드께 색감이 이렇게 쓱 대충 보여드려도 아시겠지만 채도가 다른 스티커들에 비해서 한 톤 낮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분홍 색깔이 걸려도 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분홍 색깔이랑 많이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으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간 부분을 좀 많이 뽑은 느낌이라 이번에는 앞이나 뒤쪽으로 여기 조금 쉽지 않은 컬러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심지어 이게 카메라에 잘 담길까요? 색감이? 이 친구 눈에 아이섀도우가 초록색이에요. 이게 제가 조명 때문에 그런 건지 나와가지고 확인까지 했는데 완전 진한 초록은 아니어도 뭔가 아이섀도우 컬러가 확실히 좀 이상한 친구인데 어쨌든 이 친구가 걸렸습니다. 얘도 이렇게 한번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줄게요. 사실 이 스티커 북으로 다꾸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뜯어서 쓰면은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요. 쓰는 제 입장에서나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뜯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뜯어버렸습니다. 이 스티커 북 라인은 따로 데코만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친구 하나로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킴보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딱 마침 비어있는 옆부분이 하나 남아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남색이랑 맞는 거를 옆에다가 두면 참 사진 찍을 때 좋긴 하겠지만 원래 남색 계열 스티커가 많이 없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얘도 약간 좀 난감한 색감의 스티커라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위에 붙여줄 마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물 다꾸 할 때 늘 써주는 그 마테 시리즈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마테로는 요거 가지고 왔는데 선물 받은 거라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 다이어리랑 사이즈가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붙이고 싶네요. 글씨 하나도 안 쓰고. 원래라면은 요렇게 한 것처럼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을 텐데 이게 좀 얇은 편이거든요. 이때 썼던 요런 마테들에 비하면은 얇은 편이라서 이거 어떻게 써줘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좀 세로로 붙여볼까 합니다. 잘 하지 않는 방법인데 매번 같은 위치에다가 마테 붙이는 것도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망하면은 뭐 다시는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럼 반대쪽에도 이렇게 할까요? 반대쪽은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스티커를 붙이면서 해볼게요. 와, 스티커 찢어먹을 뻔. 여기 안쪽 칼선이 잘 안 들어가 있었네요. 얘를 결국엔 찢었어요. 어이없어.
원래는 이렇게 붙여줄까 했는데 여기 있는 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냥 애초에 그냥 여기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냥 지금 붙여버리겠습니다. 저 같은 꽉꾸러들이 인물 다꾸를 할 때 생각보다 이제 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딱 요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인물 사이 요 애매하게 빈 공간, 다리 옆. 특히 이 친구가 다리를 막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은 요 사이 공간도 엄청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채워줄 수 있으면은 꼭 미리 채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튀어나온 부분은 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데코 스티커들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데코 스티커들을 보니까 얘를 여기다가 두는 게 더 나았을지도 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 거는 눈물이 나네요. 이거는 뭘까요? 그냥 적당히 보여서 붙이기는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붙여주고 이 토끼 친구가 딱 여기 있고 이 인물이 여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래서 뭐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 없이 해버린 제 잘못이죠. 그래도 종이 찢어지는 것만 조금 조심을 하면은 그럭저럭 수정은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영상을 연달아 찍을 때도 있고 이게 지금처럼 스티커 골라놓고 이제 마트에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영상을 끊고 지금 다시 이제 다른 날에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그나마 장점이라고 할 게 그 사이에 이제 썰이 조금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코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썰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이제 풀 썰이 생겼다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곧 휴대폰을 바꿀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바꿔야 해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휴대폰이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라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아쉬운데 휴대폰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깨졌다? 약간 액정이 나간 거는 아닌데 제가 저 휴대폰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4, 5년쯤 됐는데 제가 휴대폰을 굉장히 거의 중독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발열도 발열인데 올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 뒷판이 분리가 됐어요. 이게 접착제가 녹아가지고 어느 날 그냥 케이스에서 휴대폰을 뺐을 뿐인데 그 보여전 안 되는 기계 뒷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이제 다시 붙이고 하기는 했지만 이게 아시죠? 어쨌든 기계 뒷판이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제 까딱 잘못해서 물 들어가면은 진짜 휴대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모든 데이터 다 날아가고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감전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민들레 상점 제품만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다른 거 꺼내러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여튼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지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대폰 가격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발품을 팔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올해 처음으로 모기에 물렸어요. 갑자기 왜 모기로 가냐 싶을 수 있겠는데 그 모기 물린 게 여전히 간지럽습니다. 이게 처음에 엄청 부푸는 거예요. 그래서 센 모기에 물렸구나 해가지고 바로 약 바르고 그런 걸 다 했는데 이게 부은 게 가라앉는 건 금방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이게 물린 지 3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화끈거리고 간지럽고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가격 알아보려 발품 팔았던 썰은 이따가 지금 이게 다꾸가 벌써 끝났거든요. 이거 마무리하고 마지막 다꾸 할 때 계속해서 풀도록 할게요. 하여튼간 지금은 모기 물린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날이 화요일이어서 투스데이를 적어줄게요. 원래 이제 서버쿨 바르는 약을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막 롤링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제목은 얼리버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바르는 롤링형
모기약을 했었는데 아니 심지어 그거 바르고 금방 가라앉으면서 가려움증도 많이 사라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좀 시간 지나서 걸리적거리더니 다시 간지럽고 또 걸리적거리더니 다시 간지럽고 지금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그 모기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 물리지 말라고 붙이는 패치가 아니라 물린 곳에 붙이는 패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붙여보라 해가지고 붙였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걸 붙임으로써 긁지 않게 되었다? 어쨌든 붙인 게 효과가 있게끔 하려면은 긁으면 안 되잖아요? 긁지 않게 되었다. 딱 요 하나의 효과를 얻고 지금 가려움을 찾고 다꾸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줬는데 여기 살짝 공간이 남는 게 굉장히 거슬리네요. 원리는 딱 공간이 딱 맞게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저 빈 공간에 요 데코 스티커를 하나 숫자 4도 어쩌다 보니까 위아래 중간을 차지를 하게 됐네요. 너무 규칙적인 다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꾸가 자유분방해야 되는데 그냥 정석을 따라가는 다꾸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저거 하면서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정석적인 다꾸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제 글씨 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꾸 완성했습니다. 글씨 쓰면서 위에 아까 이렇게 데코용으로 붙였던 민들레 상점 구슬치기 스티커, 투명 데코 스티커 위에도 붙여줬어요. 너무 심심해 보여서. 원래는 요 네모 칸 안에 글씨를 딱 맞춰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 모조지 위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이 네모 칸 간격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격이 망해서 그냥 널널하게 썼더니 너무 텅비어 보여가지고 붙여줬습니다. 어쨌든 6번째 다꾸는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번엔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잘 찍고 있는 것 같아요. 7번째 다꾸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요거 쭈쯔 작가님이랑 펌펌 작가님이 같이 콜라보해서 만드신 멜로디스타 연구실. 요거는 아이돌 컨셉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볼 건데 이게 아이돌 컨셉인 만큼 좀 색감이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제가 다크템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의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되기는 한데 어쨌든 이번에도 랜덤으로 페이지를 펼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끝자락에서 너무 끝자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도형 스티커처럼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끝자락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튼 걱정된다고 하자마자 어쩜 어쩜 이러지? 하데스가 나왔어요. 요 라인이 와 이런 애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하데스가 이 신화 스토리에서 하데스가 나왔는데 하데스는 아마 이거일 것 같죠? 점점점점점 심지어 하데스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해. 여기랑 여기 뒤에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활용을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도 이런 게 있어서 여기도 잘 보고 써줄 건데 와 이게 진정한 말하는 대로가 아닐까요? 와중에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사각 라인에서는 하데스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단 속지를 골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는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선물 받은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버벌 크러쉬 속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이 속지를 골라온 건데 저런 어두운 느낌의 속지가 제가 하나도 없어요. 블랙 속지도 약간 좀 시크한 느낌의 블랙 속지가 아니라 귀여운 하트 뿅뿅 날리고 그런 속지여가지고 그냥 민무늬 흰 속지에다가 하기는 좀 많이 겁나서 이 줄이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를 들고 온 건데 이것도 지금 잘하는 선택인지 모르겠고요. 많이 막막합니다. 일단은 떼어보죠. 이게 갑자기 마지막에 무슨 난리라? 저 썰 풀기로 했는데 썰도 못 풀 것 같은데요? 이거에 집중하느라? 이게 최대한 테두리가 얇기는 한데 더 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두운 분위기를 최대한 날려버릴 수 있도록 가이즈를 하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대폰 이제 가격을 알아보면서 발품을 좀 팔아봤는데 이 자급제로 사면 훨씬 더 싸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휴대폰을 제가 어떻게 다시 개통을 하고 막 그걸 자신이 없었어요.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자신이 없어서
그걸 도와줄 사람이 저희 가족 중에 없어요. 다들 그런 기기를 다룰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자급제를 좀 찾아보다가 그냥 개통해주는 곳에서 가장 싼 것으로 하자 해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좀 그나마 자주 가던 곳 거기를 이제 처음으로 갔는데 저 혼자 다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가서 혼자 이거는 어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런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혼자 갔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용기를 내서 간 건데 거기 직원분들이 원래 약간 좀 친절하지 않은 편이긴 했거든요. 다들 불친절하시긴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분한테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이 가격이에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더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무조건 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폰을 판매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거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왜냐면 처음 이제 휴대폰을 바꾸면 이제 지원 혜택을 어떻게 받을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를 최소 3개월은 써야 되니까 그럼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 무엇을 어떤 걸 3개월 동안 제가 써야 되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 테두리를 전부 일단 잘라줄게요. 지금 뭘 붙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위 자르는 시간에 썰이나 계속 풀죠 뭐. 하여튼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이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은 그 두 개 다 가격대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뭐로 하시는 게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선택약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은 이 정도고 여기서 더 싸게 하려면 카드를 만들거나 지금 있는 폰을 파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지원해줄 수 있긴 한데 부가 서비스를 몇 개를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원받은 게 솔직히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원래는 늘 저희가 거기서 개통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거기서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발품을 팔 생각이 없었죠 처음에는. 아무튼 근데 거기서 너무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 여기서 하지 말고 발품을 좀 더 팔아보자 해서 바로 그 근처에 제가 쓰는 통신사 대리점이 있어서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서 거의 1시간을 붙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비교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설명을 거의 못 듣고 왔었으니까 여기서라도 설명을 잘 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엄청 용기 내서 여러 가지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것저것 잘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대리점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대리점에서 하게 되면은 이것저것 제가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지원금도 어쨌든 제가 알아봤던 모든 곳들을 통틀어서 제일 적기도 했어요. 그래봤자 3개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해가지고 한 곳을 더 갔다 왔는데 거기도 친절하시긴 했어요. 제가 그냥 혼자 볼게요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견적서 뽑아서 아예 드릴게요 하면서 견적서도 먼저 제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뜻 뽑아주시고 제가 지금 폰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갤럭시 충이라서 아이폰은 어려워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갤럭시로 바꾸는 건데 24로 바꿀 예정이에요. 정확히는 24 울트라인데 이게 어쨌든 나온 지는 꽤 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플립이나 폴더블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모든 혜택들이 할인율은 똑같은데 혜택들이 거기에 지금 다 돌아간 상황이라 그리고 따지면은 곧 9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못해도 5개월 정도만 버티면은 2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도 바꿔야 되는 저의 이 상황을 굉장히 안타까워해 주시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여기서는 부가 서비스를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 해서 지원금도 가장 많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뚫어주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당장 뚫기에는 좀 그래서 얘는 붙이고 나중에 칼로 뚫어줄게요. 일단 요만큼 잘라놨으니 시작을 해볼까요? 너무 무섭긴 한데 일단 요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에 요 젖소무늬 마테가 있거든요. 요거를 요 옆쪽에 아예 꽉 채워서 붙여버릴까요? 아무튼 붙여주겠습니다. 하여튼 저처럼 자급제 폰으로 못 바꿀 것 같아서 이런 대리점 같은 곳에서 바꾸실 분들은 잘 알아보고 바꾸세요. 할인율도 할인율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그리고 사람이 좋으면은 할인율도 좋고 이것저것 서비스도 잘 해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법칙인가 봐. 아무튼 그래도 최근에 저희 엄마 폰을 바꿔가지고, 완전 최근은 아니죠. 그래도 한 2년? 이제 2년 다 돼가긴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폰 바꾸는 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너무 어렵고요. 역시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근데 요즘 제 나이대 분들은 다 아이폰 쓰시던데 여러분도 아이폰 쓰시나요? 저도 아이폰을 원래 쓰고 싶었거든요. 다음에 폰 바꾸면 나도 아이폰 써야지 했었는데 친구들한테 아이폰을 잠깐씩 빌려서 쓸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 휴대폰 지금 배터리 없는데 잠깐 빌려도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마다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일단 영어 자판에서 한글 자판으로 변경하는 법조차 모르겠는데, 제가 기계치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진짜 아이폰을 쓰면서 아, 나는 기계치구나를 깨달았어요. 빛반사 때문에 저 혼자 칼질을 해왔고요. 왜 뚫어준 게 훨씬 별로일 것 같은가요?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제가 유일하게 애플 제품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아이패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쓰는 것만 쓰니까 쓰는 기능만 익숙하고 나머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이 정도면 너 아이패드 왜 가지고 있냐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리고 아이패드를 제외한 모든 게 저는 삼성 제품이라서 이번에도 그냥 고민 없이 갤럭시 S 시리즈로 바꿀 거다 라고 했죠. 이거 동전 그냥 갈라줄게요. 테두리 자르면서. 하여튼 그 중에서도 저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조금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가능하면 울트라로 바꾸고 싶은 건데, 왜냐면 제가 지금 쓰는 폰이 펜이 있는 마지막 노트에서도 플러스예요. 원래 이제 노트 시리즈가 있었을 때 갤럭시에서 제일 이 폰 화면이 큰 게 노트였잖아요. 근데 그 노트에서도 큰 게 플러스였고, 저는 폰 화면이 크고 넓은 게 좋아가지고 큰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노트 10 플러스를 사서 썼단 말이에요. 물론 24도 좀 큰 편이기도 하고 24 플러스가 지금 제 쓰는 폰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대충 알아봐서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합니다. 얘는 굳이 테두리 안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아, 삐뚤다. 오, 이거 되게 부드럽게 잘 떼지네요. 지금 뭐 하나가 자꾸 날아다니는데 신경 쓰여 죽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노트의 큰 사이즈도 마음에 들기는 했지만 펜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썼어가지고 기왕이면 펜이 있는 걸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울트라로 알아보고 있는 건데 울트라가 비싸도 너무 비싸요. 가격이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나온 지 꽤 됐으면은 적당히 하고 아니 심지어 지금 플립이나 이런 거 나왔으면은 S 시리즈는 가격을 좀 낮출만 또 하잖아요. 근데 왜 울트라는 그대로냐고. 짜증이 나서 정말 이거는 가위줄로 잘라주고 싶은데 잘랐다가 찢어먹을 것 같은데요? 그냥 써주겠습니다. 역시 이런 제목은 가운데를 겨냥해서 석류는 어디다 붙일까요? 석류도 그냥. 근데 이러면 닫고 끝이에요. 왜냐면 저 다 썼어요. 배경지 뜯을까요? 짠. 근데도 이만큼이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막판에 엄청 수다를 떨게 되네요. 분량이 얼마나 나왔을지 전혀 모르면서. 갑자기 핑크라. 좀 그렇다. 빨강색이 있으니까 빨강 라인으로. 하여튼 이게 저의 최근의 일입니다. 폰을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만약에 폰을 이제 진짜 바꾸게 되면은 요거는 진짜 완벽한 영상 촬영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외장 메모리 칩? 메모리 카드처럼 지금 이 휴대폰에 있는 사진이나 이런 거를 새 폰으로 옮길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저의 그냥 소중한 기록용 폰처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컨용. 근데 이게 괜찮나요? 마테를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막상 지금 보니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일단 얘는 놔둬볼게요. 색깔이 완전 이 석류 색깔처럼 어두운 레드였으면은 그냥 괜찮군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이게 약간 다홍빛? 그런 레드다 보니까 살짝 애매하네요. 그리고 저 이번 닦고에 다이소 마트 엄청 잘 쓰지 않나요? 이래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다 라는 말을 하는 거 봐요. 좋아. 이 부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같이 붙여줄 데코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이 주접 스티커로라도 최대한 채워줘야 돼요. 얘는
아트박스 거고 요건 다이소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렴이들로만 가득 채우는 느낌인데요. 당신, 유재. 이런 꽃장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저번에도 말했지만 주접 스티커는 다이소를 이길 게 없는 것 같아요. 아트박스 것도 이게 2장에 2,000원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 얘는 4장에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종류가 훨씬 많으니까 요 캐로베루스겠죠? 얘네가 내 이름이 귀여워인가? 이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이 주접 스티커들 중에서 이런 천사 이 멘트들은 차마 못 붙이겠어요. 하데스한테 천사? 요거 제 데코 스티커만 모아놓은 바인더거든요? 또 너무 텅 비어서 데코템 있는 거라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게 눈꽃이랑 같이 있는 거라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써줄게요. 이 나비 데코는 늘 느끼지만 실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제 데코 바인더를 넘기다가 검은색이 눈에 들어오면은 냅다 꺼내서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진행돼도 괜찮은 거 맞겠죠? 조그만한 하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아이돌 팩이니까 이런 음표 괜찮지 않을까요? 붙이다 보면은 그냥 붙이는 곳들 위주에다가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자리 차지를 해주면 그냥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할로윈이긴 한데 괜찮지 않을까요? 하데스의 분위기랑 얘도 선물 받은 거라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 차지! 자리 차지 너무 잘해주는 거 아주 좋아요. 결국에는 저 빨강색은 함께 가는군요, 저와. 근데 너무 이렇게인가? 이게 갑자기 고민들게 만드네. 어쨌든 이만하면 된 것 같고 한글 스티커로 공간을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닦고 완성을 아예 해왔습니다. 가위질 하면서 수다를 많이 뜬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무리는 거의 다 저 혼자 하고 왔어요. 다이어리는 썸비 작가님 다이어리고 위에 붙인 이 키스컷들은 평화조각 작가님 건데 사실 이걸 붙일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이게 어두운 톤이니까 이런 파스텔 톤의 컬러풀한 아이들은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하고 안 붙이려고 하기도 했는데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하필 이날 쓸 내용도 별로 없어가지고 글씨도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냥 붙였습니다.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많이 걱정하고 헤맸던 거 치고는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진짜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뽑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쓸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름 랜덤으로 하길 잘했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다꾸들을 한번 몰아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건데 7번째 다꾸라고 했는데 6번째 다꾸였어요. 그니까 타오바오 제품으로 했던 게 5번째고 지금 쭈쭈 작가님이랑 펌펌 작가님이랑 했던 게 6번째 다꾸였습니다. 이번이 6일치 모음이니까요. 먼저 첫 번째로 했었던 도미월드 작가님 스티커 보고로 한 다꾸고요. 그 다음 타오바오 제품으로 했었던 다꾸죠. 이렇게 태그까지 달아줬었습니다. 맛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게 기억이 남는 다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죠. 어글리 큐트 작가님 스티커로 했던 거 핑크핑크한 파스텔 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다꾸였고요. 네 번째는 요거 또란지 작가님 스티커북으로 했던 바나나랑 레몬을 섞어서 했었었죠. 그리고 타오바오 제품으로 했었던 또 다른 다꾸. 색감이 조금 난감하긴 했지만 마테의 선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활용 점정을 장식한 마지막 다꾸. 정말 어렵고 난감했지만 그래도 성공리에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티커북을 활용한 다꾸 6가지를 해봤고요. 쓰지 못했던 타오바오 제품들 나머지 스티커북으로도 다꾸하는 영상 또 모음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